자,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냐면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무엇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상의 경계점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계점을 어디에다가 지상에다가 무엇할 목적으로 복원할 목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결과적으로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경계하고 그 다음에 좌표하고 면적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얘가 지적 측량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 지적 측량 정의에 두 개를 더 포함시킵니다.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재수사 측량. 지적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적 제조사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무엇한다? 포함한다 이겁니다. 근데 보면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는 지적 측량 정의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됐어. 그럼 과연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는 거하고 지적 확정 측량은 기존의 지적 측량이 아니었냐 이거죠. 그건 아니고 기존의 지적 측량에 들어갔는데 용어에서 좀 더 확대해 갖고 용어를 좀 더 써놓은 것 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적 측량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 이러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보면 이 지적 측량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적 측량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왜냐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좀 기술적인 거라고 볼 수 있잖아. 또 여자분들 측량 얘기하면 또 싫어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거를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누가 측량하고 검사 누가 하고 그 정도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측량 기간은 며칠이 걸리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 걸리는지 그러한 것들만 물어보는 것이지 세부적으로는 기술적인 것이나 전문적인 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크게 몇 개로? 두 개로. 하나는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기초 측량하고 무엇으로 나눠진다? 세부 측량으로 구분이 된다. 이거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 이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정하는 것이다? 세부 측량은 경계와 좌표와 무엇을 정하는 것이다?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 바로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초 측량이라고 하냐면 기준점을 정하는 거. 기초 측량은 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얘를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얘를 기초 측량이다. 그럼 지적 기준점에 몇 개가 있어요? 지적 기준점에는 3개가 있다 이겁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거기 뒤에다 뭐만 붙이면 측량만 붙이면 이게 기초 측량이에요. 얘가 기초 측량이라 하면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지적 기준점에는 무엇이냐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지적 기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도근점이에요.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널려 있잖아 땅에. 맨홀 아시죠? 맨홀 정 가운데도 기준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왜 맨홀의 정 가운데가 기준점이냐면 맨홀이 구조물이잖아. 움직이질 않잖아. 그래도 우리가 도근점 같은 경우하고 보조점은 그 종류가 맨홀식도 있어요. 맨홀식도 있다 이거. 이렇게 못으로 해서 이렇게 둥그란 못으로 해서 이렇게 박아놓은 것도 있지만 맨홀식도 있다 이거야. 표속도 있어. 표속도. 근데 삼각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로 돼 있어? 삼각점은
얘는 표석으로 되어 있어. 콘크리트 표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적, 삼각점 이렇게 써 있어. 국토, 교통부 이렇게 써 있고. 산에 가면 이렇게 말뚝 박혀 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이렇게 십자선이 그려져 있어. 이렇게 가운데가 점이야. 자, 여기에 이제 삼각점, 국토교통부. 옛날에는 건설교통부라고 써 있는 게 옛날에 설치한 것들은 써져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뒤에다 뭐만 붙이면 측량자만 붙이면 전부 다 이거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다. 이거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측량? 세부 측량. 그럼 다음 중 기초 측량이 아닌 것은 못 내.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 세부 측량이 아닌 것은 못 찾으면 돼요. 저 셋 중에 하나 찾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 세부 측량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토지가 무엇이 되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측량하는 것들 있죠. 그죠? 그 뭐뭐 있었어요 아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해 가세요? 그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 측량, 신규 등록 측량. 그러니까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 등록. 이때 실시하는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 이때 하는 게 무슨 측량? 분할 측량. 이해 가시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계 무슨 측량?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경계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어요? 아니,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냐고. 경계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죠. 맞아요? 그럼 복원은 어디에다 해줘야 돼? 도면에다 복원을 해야 돼? 지상에다 복원해야 돼? 자, 현재 경계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궁금한 거야. 지상이 어디인지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무엇을 경계를 지상에 무엇하는 거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경계 복원 측량이다. 시험에 나온 거 써드리는 거. 다음 중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무슨 측량이라 하는가? 그럼 답이 뭐예요? 경계 복원 측량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적 무엇이 있다? 지적 현황 측량이 있어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계 눈에 보여 안 보여? 지상에서? 안 보이잖아. 건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 바로 눈으로는. 그러면 현황 측량을 해보면 경계 라인이 거지고 건물까지 떠보면 이 건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 침범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무엇하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지상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지상에 있는 무엇? 건축물 지상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과의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무슨 측량이다? 지적 현황 측량이다 이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경계와 무엇과의 관계? 구조물과의 관계. 경계와 건축물과의 관계. 이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지적 현황이다.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경계 그려졌는데 건물을 떠보니까 이렇게 떠져 있어. 그러면 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거잖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지적 현황이더라. 현황. 지적 현황.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지적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거. 지적 확정 측량. 자, 이 동네를 잘 살펴보면은요. 도로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 안에 필지들이 어때?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잖아. 그럼 이러한 점들이 전부 다 뭐로 등록되어 있다?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부 다 좌표야. 노원구 상계동은 아파트 택지는 전부 다 좌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지적 확정 측량은
대부분 어떤 거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확정한단 말이야. 그때 실시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게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100%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되냐면 좌표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지적 측량에서 용어를 물어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3개입니다. 경계보건 측량, 현황 측량, 확정 측량. 나머지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신규 등록 측량이란 이런 거 나온 적 없다 이거야. 근데 이런 거 나오죠. 지상의 건축물과 도상의 경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무슨 측량이냐? 지적 현황 측량.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경계복원 측량.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게 뭐냐?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해서 시험에 3번 이상 시험에 나온 거예요. 3번 이상.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요건 뭐다? 지적 측량의 정의. 지적 측량을 구분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공부상의 등록사항하고 공부상의 등록사항과 실제 등록사항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종이 지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케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은 뭘까요? 지적 제조사 측량. 네? 지적 제조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종이를 뭐로 바꾸자? 디지털로 바꾸자 이거야. 그리고 실제 안 맞는 거 불부합지가 있거든요.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다? 지적 제조사 사업이야. 이때 실시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지적 제조사 측량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 대충 이해 가시겠죠? 앞으로 뭐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와 같이 측량을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야. 측량 이렇게 구분하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교재에는 요기에 써 있지 않아. 어떠한 측량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왜 측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개가 있어. 우리 골프 칠 때 보면 거리 측정기 있잖아요. 거리 측정 2개가 있어. 하나는 GPS를 이용하는 거, 하나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 이것도 측량하는 거야.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레이저가 간단 말이에요. 가서 타겟에 맞고 돌아오면은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있고 여기 파장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측정해가지고 거리를 딱 측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일종의 측량이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리 잴 수 있어요? 거리 잴 수 있지. 보폭으로 거리 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보폭을 알고 그거에 대해 보수를 알면 거리 잴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거리 잴 수 있어요? 응? 눈으로 딱 때려서 거리 잴 수 있잖아. 가장 광고 중에요. 가장 거짓말인 광고는 뭔지 아세요? 역으로부터 50m 다 뻥입니다. 역으로부터 30m 다 뻥이에요. 가장 학원 광고 중에 가장 거짓말이 역에서 30m 다 거짓말입니다. 30m면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20m예요. 여기서 저기 끝까지가 20m라고 저기 끝에 15m 정도 된단 말이에요. 30m면 나오자마자인데? 그죠? 가장 광고 중에 거짓 광고가 역으로부터 50m 뭐 대부분 그런 건 100m 이상 돼요. 역으로부터가. 그렇지 않을까요? 거리가 100m면 가까운 먼 거리는 아니야. 생각보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낚시를 하시는 분이 릴을 던지잖아요. 자기가 엄청 멀리 던진데 얼마나 던지시는데 한강 가운데까지 던진대. 한강 가운데까지 던진대요. 한강이 몇 메다인 줄 아세요? 한강이 넓은 데는 1km가 넘어요. 보통 강폭이 500m가 넘어. 보통 1km에 평균 폭이 1km란 말이에요. 저기 성산대교부터 위로까지 가면. 근데 어떻게 니를 500m를 던지냐고요. 그건 뭐 총이에요. 500m를 쏘게. 그렇잖아. 거리 개념이 없는 거야. 거리 개념이. 측량 방법에는, 그러니까 측량 방법에는 수없이 많아. 근데 우리 지적에서 사용되는 측량 방법은 몇 가지만 사용하냐면 6가지 측량 방법이 있어요. 6가지. 책에 없어요. 이 부분은. 6가지 측량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돼. 하늘에서부터. 첫 번째 뭘까요?
위성 측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엇? GPS. GPS라고 하는 측량은 미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군사 목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원래 GPS가 나오기 전에 미 해군의 항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NNS라는 것이 나왔다가 그것을 좀 더 개발해가지고 90년도부터 실용화 단계에 들어온 게 GPS. 내비게이션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시죠? 내비게이션이 GPS가 등장하면서 내비게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실용화된 것이 2000년도 이후예요. 2000년도에 내비게이션 보면 크기가 다 전부 다 얼마네? 손바닥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면서 점점 내비게이션이 점점 어때? 커진단 말이지. 초창기 때는 거의 뭐 핸드폰 수준 정도? 옛날에 우리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거 정도? 내비게이션이 2000년도부터 나온 거예요. 2000년도부터. 그전에는 안 나왔어. 왜? GPS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96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거거든요. GPS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실용화된 것이 90년도 중반 정도예요. 실용화된 것이. 옛날에 이라크 전쟁할 때 GPS를 사용해서 전쟁을 한 거잖아. 미국에서. 위치 파악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때려 붙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는 이제 GPS라고 하는 게 전파를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전파를 교란시키는 거야. 교란시키면 전파 자체가 잘못된 전파를 받음으로써 위치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S는 저렴한 거지만 측량에서 사용되는 GPS는 보통 몇 천만 원씩 해요. 비싼 거는 억 단위도 되고. 굉장히 GPS가 정밀도가 100만 분의 1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측량이에요. 100만 분의 1의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100만 메다를 쟀을 때 1메다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메다 재면 0.1m, 1000m 재면 0.01m, 1000m 재면 0.001m. 그럼 100m 재면 오차가 없다라는 거지 거의. 굉장히 정밀한 측량. 그래서 현존하는 측량 방법 중에 가장 정밀한 게 GPS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전파를 받는 그런 게 개념인데 위성 측량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사진 측량이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 항공기에다 뭐를 설치하고 비행기에다가 디지털 카메라 설치해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내려 찍는 거예요. 그게 사진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거리 재는 게 무엇이다? 거리를 재는 것이 전파라든지 무엇? 광파기를 가지고 무엇을 잰다? 거리를 재요. 얘는 거리를 재는 거고 그 다음에 경위라고 하는 것이 경위. 경위의 뒤에다 전부 다 측량 붙여서 위성 측량, 사진 측량, 전파, 광파거리 측량, 경위 측량. 얘는 뭐를 재는 거냐면은 각을 재는 거야, 각.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한 점에 우리가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거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전파기를 가지고 전파 광파기를 뭐를 재고 거리를 재고 경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잰다? 각을 재는 거야. 그럼으로써 어떤 한 점에 우리가 좌표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볼 수 없는데 한 90년도나 뭐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보셨을 거예요. 삼각다리 위에다가 네모난 판 하나 얹어놓고 도화지 여기다 깔아놓고 연필로 이렇게 선 그어가면서 측량하는 이게 평판이라고 해요. 평판 측량이라고 해요. 평판 측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판 측량이 좀 더 이제 지적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옛날에는 도회였다가 이제 옛날에는 지적도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종이에다가 9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전산화를 시킵니다. 전산화. 디지타이저라고 스캐너 많이 들어보셨죠? 스캐너로 얘를 읽어드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벡터화를 한다고 하는데 벡터화라고 하는 것은 읽어드린 다음에 이거를 변환시켜가지고 좌표화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입된 측량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전자 평판 측량이라는 것이 있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6개. 그 지적 측량에서는 6개의 측량 방법 중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 어울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부터 여러분들 위성, 사진, 각 재는 거, 경위, 거리 재는 거, 전파, 광파, 평판, 전자평판. 자, 지적은 주가 뭐예요? X와 뭐를? Y만 재면 돼. 경계점에 뭐만 알면 돼요? 경계점의 좌표인데 경계점의 좌표 중에 좌표에서도 X와 무엇만? Y만. H는 뭐의 개념이에요? 높이야. 우리 지적은 높이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경계점에 뭐만 알면 된다? X와 Y만 알면 돼. H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높이를 재는 것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높이를 측정하는 것을 수준 측량이다. 이렇게 수준 측량. 수준 측량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일반 건설회사 건설공사하는 데 가보면 수준 측량 많이 볼 수 있어요. 얘는 수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이라고 하는 측량 장비가 있어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높낮이잖아요. 높낮이. 그러면 수준 측량은 지적 측량 방법이다? 아니다. 시험에 나왔던 다음 중 지적 측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준 측량. 아우 저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 높낮이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적은 X와 뭐만? Y만 다루는 거야. H는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고 요즘 들어서 이것도 계속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 지적 측량 방법에는 위성, 사진, 전파 강파, 경위, 평파 측량, 전자 평파 측량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맞는 지문으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수준 측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X.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적 측량을 하는데 이러한 지적 측량은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순서는 기초 측량의 순서를 여기서 순서는 무엇이다? 기초 측량의 순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47페이지로 보시면 측량의 순서라고 써 있죠? 거기 기초 측량의 순서예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계획 준비 그 다음에 무엇? 답사 그 다음에 무엇? 선점 답사 선점 관측 계획 준비 답사 선점 그 다음에 조표 그 다음에 관측 계산 그 다음에 무엇? 정리. 이 순서에 의해서 한다.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 이게 성과표 작성이거든요. 이 순서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기초 측량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기초 측량 순서는 계획으로 해서 성과표 정리로 끝난다. 맞는 말이죠? 중간에. 앞으로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어떤 의미냐면 이게 뭐냐면요.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삼각점이지 삼각점의 점간의 길이가 2에서 5km예요. 요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 간의 이 점간의 거리가 몇 킬로다? 2에서 5km야. 그러니까 5km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삼각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삼각점? 지난주에 도면의 등록사항 중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이 있었잖아. 삼각점은 1등 삼각점이라는 게 있는데 1등 삼각점은 점간의 길이가 30km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점 하나 설치하면 대충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다가 30km 떨어진 지점에다가 또 다른 점을 하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디 있을까? 여기서 저게 보여야 돼. 그래서 산 정상에 있는 거야. 중요한 점들은 산 정상에 있는 거야. 이제 GPS가 도입되면서 다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GPS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어느 곳이든 다 가능해. GPS 자체가.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서 이제 산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산에 설치하면 올라가야 되잖아. 내려와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해가 짧잖아요. 못 내려와. 그리고 측량하는 사람들은 집에 잘 못 들어가요. 나가서 측량하고 해야 되니까. 결혼을 못 해.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 최고 싫어하잖아. 결혼 상대자로. 그죠? 왜? 나가면 몇 달 있다 오잖아. 그래서 싫어한다고. 자, 이게 어떤 개념? 그래서 삼각점은 30km란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준비를 해. 지용도를 하나 딱 펼쳐놓은 다음에 어디에다 내가 이 기준점을 설치할 거야. 계획을 잡아요. 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답사를 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야. 배낭 메고. 배낭 메가지고 산 정상에 가가지고 이 점에다가 기준점을 설치하면 저기가 다 보이겠구나. 그래서 기준점에 설치된 점은 대표적으로 조망이 좋아요. 장애물이 없어 주변에. 이해 가세요? 그 답사를 해서
선점은 여기로 정하는 거지, 이 점을. 여기로 하자. 에? 경고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표시를 해요. 거기다 기계를 세워서 이제 측량을 해. 관측을 해서 계산을 해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맨 처음에 어려운데 이거 설명할 때 제가 남이섬 MT 가는 걸 많이 설명을 해요. 자, 1990년도에 이제 MT를 갑니다. 남이섬으로. 맨 처음에 뭐를 세워요? 어디를 갈까? 남이섬으로 가자. 과대표가 준비해서 답사를 가죠, 남이섬에. 그때 당시에는 남이섬에 민박집이 몇 개 없었어요. 들어가 보면. 겨울 연가에서 남이섬에 나와서 떴지만 그전에는 남이섬에 그런 나무가 있는지도 몰라. 가서 술만 먹고 오니까. MT 가면. 그렇잖아요. MT 가면 술만 먹고 오지. 뭐 민박집에 가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술만 먹고 오는 거지. 뭐 그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나무가 몰라요. 몰라. 답사해서 남이섬 답사해서 민박집 선점해서 이제 뭐 계약금 줬다고 생각하고 가서 밤새도록 놀아. 관측을 하죠. 그리고 끝나면 계산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다음 판을 또 해야 되니까 1등 옆에 있는 사람은 정리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자분들 저기 마트 갈 때 어디 마트 갈까? 준비해서 가. 사. 나올 때 계산해.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맨 처음에 메모지에다 쓰죠. 문제는 안 가져간다는 거지. 메모지를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안 가져간다는 거지. 그럼 가서 보니까 메모지가 없어. 집에 전화해. 야, 냉장고에 붙여있는 거 좀 읽어봐라. 읽어줘. 요즘은 그래요? 아, 그러구나. 읽어줘. 읽어주면 뭐해? 또 까먹지 거기서 또. 집에 오면 몇 개가 빠져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요즘에 스마트폰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하면 돼. 마트 가는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해서 준비해서 마트 가서 사서 계산하고 집에 온다고 생각하면 순서 나오면 이것도 시험에 지적증의 순서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 순이다. 맞는 말이잖아. 다 나왔던 것만 제가 쓰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나온 것만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자,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측량을 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측량을 할 수 없으니까 만약 분할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을 자기가 못하니까 이걸 의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게 147페이지 그 상단에 지적 측량의 의뢰. 올해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측량을 할 수 없으니까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할 때는 지적 측량을 무엇 해라? 의뢰를 해라 이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거냐면 의뢰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행자라 함은 대한지적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를 의미한다. 써 있으니까 이게 약하게 쓸게 약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노원구죠. 노원구청 있죠. 구청 옆에 보면 대한지적공사 지사가 있어요. 그 구청에 가면 지적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측량 접수를 받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측량은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 업자도 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업무 영역이 좀 틀려요. 업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경계가 좌표로 되어 있으니까 업자도 측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 사람들이 구청에 나와 접수를 받는다고. 업자들이 이제 뭐라고 항의를 하지. 왜 니네들이 거기서 접수를 받느냐. 소관청한테. 그럼 소관청에서 그럼 니네들 나와 있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진짜인지. 근데 공사는 몇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법인이란 말이야. 업자는 기껏 해봤자 7, 8명인데 어떻게 나가서 접수를 받고 있겠냐고.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지적측량 수행자라면 대한지적공사와 누구다? 지적측량 업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고 싶으면 공사에 가서 의뢰해도 되고 업자에 가도 의뢰해도 되는데 업자는 측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다 할 수는 없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하고
그 다음에 확정 측량 정도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사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업자는 뭐는 못하냐면 도해 지적은 못해. 그러니까 시장으로 봤을 때 전국 90%가 도해 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쪽은 못해 측량을. 좌표로 되어 있는 지역만 측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전부 다 원래는 지적 측량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대행자가 할 수 있어. 대행자. 원래 법은 대행자가 해야 되는데 그 지적 측량을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그 대행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이 뭐냐면 전국의 3분의 2 이상의 출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될 것이고 뭐 그 기술자가 몇 명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200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바꿔라 해가지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수행자라는 말을 바꾸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하면 업자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측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무엇을 작성하냐면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다음 날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이것을 제출하냐면 지적소관청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날까지. 그럼 여기서 이들은 수행자는 측량을 해가지고 성과를 무엇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서 성과를 무엇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돼.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이들은 의뢰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측량할 때 무엇이 소요가 된다? 측량 기간이 소요된단 말이야. 측량 기간이 며칠로 하는 거냐면 5일로 하더라.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뭐 4일이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럼 이들이 수행자가 측량을 하게 되면 소관청이 그 성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돼?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여기서 지적소관청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수행자가 측량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 뭐가 들어가? 역시 검사할 때 기간이 소요되는데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하자? 검사 기간은 4일로 하자. 이렇게 4일로 하자.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 기간은 4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5일이 있고 4일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가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전체 4분의 3을 무슨 기간으로 보고? 측량 기간으로 보고 전체 4분의 1을 무엇으로 보자? 검사 기간으로 하자. 이렇게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달리. 자, 그러면 기계를 세울 때 이렇게 기계를 딱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 기준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뭐를 설치해요? 여기다 기계를 딱 설치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측량하기 위해서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측량 의뢰를 했는데 그 분할 측량 의뢰했는데 가서 보니까 인근에 기준점이 없는 거야. 요 지역에 대해서 분할을 의뢰했는데 여기에 기준점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측량하면 되는데 기준점이 여기에 있는 거야. 기준점이. 얘를 가지고 여기가 안 보이잖아. 그죠? 그걸 기준점 이렇게 끌어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 새로운 기준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러한 기준점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러한 기준점을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적 기준점을 무엇하고자 하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무엇이 또 이거 말고도 별도의 무엇이 소요가 된다? 별도의 측량 기간하고 무엇이 소요가 된다? 검사 기간이 소요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측량 기간 이꼴 검사 기간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측량 기간이 5일이 걸리면 검사 기간도 며칠이 걸린다? 5일이 걸리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1호 4하나 이렇게 1호 4하나 이렇게 즉
15점 이하는 며칠에? 15점 이하는 며칠을 준다? 4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점을 설치하던 15점을 설치하던 측량가는 며칠? 4일을 주는 거야. 그러면 기준점을 설치했으면 측량을 했으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 받아야 되겠죠? 검사도 며칠을 준다? 4일을 주는 거야. 그럼 합이 며칠이에요? 8일이지 8일. 8일이 지나야만 기준점 설치에 대한 측량과 검사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의뢰한 측량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가세요? 요거. 근데 15점을 무엇 할 수도 있어요? 15점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 기준점 자체가. 이러한 기준점들이 15점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며칠에다가 4일에다가 플러스 몇 점 초과시마다 4점 초과시마다 4점 초과시마다 며칠을 더한다? 1일씩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4점까지마다 며칠을 더한다? 1일씩을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에도 각각 가산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말을 이제 풀어보자고요. 기준점 한 점을 설치한다. 기준점 한 점을 설치할 때 측량기간, 검사기간 이렇게 있으면 한 점을 설치할 때 측량이 며칠? 기본 4일이야. 기본 4일. 여기도 며칠? 4일. 15점까지는 4일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15점인데 4일인데 5일로 나왔을 거라 아마? 하여튼 올해 이 기간이 틀린 게 하나 나왔어요. 올해 5일, 4일, 4분의 3, 4분의 2 이렇게 틀린 게. 그 다음에 16점은 며칠? 5일. 4일에다 하나를 더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몇 점까지? 19점까지. 4점까지니까. 그럼 20점은 이제 며칠이에요? 6일이 되는 거지. 20 몇 점까지? 23점까지. 4개씩 끊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1000점이면 기준점 10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3, 27, 31, 35, 39, 43, 47 시험 끝납니다. 시험 끝나. 시험 끝나죠. 그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무조건 4로 나눕니다. 1000 나누기 4. 또 계산되니까 또 250 무조건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돼. 1000점을 설치할 때 며칠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1000점을 설치하면 측량의 며칠? 251일. 검사기간도 251일.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1000점까지 설치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해 가세요? 그러면 25점이면 얼마로 나눠요? 4로 나눠. 4, 6이 얼마? 24. 무조건 하나 더 하라고. 아, 그럼 25점을 설치하면 측량에 며칠 걸린다? 7일이 걸리고 검사기간도 7일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점이면 4, 4, 16. 아, 16점이면 5일, 5일 걸리는구나. 이해 가세요? 10점이면 4사지. 15점 이하까지는 4사니까. 17개면 똑같아. 4, 4 얼마? 16이니까 하나 더 하면 돼 무조건. 계산 문제 나오면 쉽게 풀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어찌됐든 이놈들이 말로 나와. 어떻게?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4점 초과 시마다 며칠을 더한다? 1일씩을 각각 측량기간, 검사기간에도 가산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측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성과는 누구한테 검사받는다? 소관청에다 보통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측량을 하더라도 검사를 안 받는 게 있어. 측량을 하더라도 검사를 안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경계, 보건,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경계, 보건과 지적, 현황, 측량은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검사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경계, 보건, 측량하고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왜 검사를 안 받느냐 이거예요. 왜 검사를 안 받느냐. 얘는 공부를 정리하지 않아요. 얘는 지적 공부 정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정리? 자, 경계 이미 등록되어 있죠. 이미 경계가 측량해서 등록되어 있잖아. 근데 궁금한 거죠. 지상이 어딘지. 그러니까 보고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요하지 않는 것 뭐 찾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는 거야. 경계 보고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우리 지난주에 면적할 때 면적도 재지 않는다 그랬죠? 면적 지정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잖아. 이해 가시죠? 요거.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측량할 수 없으니까 측량을 필요할 때 누구한테 의뢰하자? 수행자에게. 그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뭐를 작성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수행자는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을 해요. 측량이 며칠? 5일. 소관청 검사하는데 검사가 며칠? 4일. 검사 받지 않는 거? 이렇게.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측량을 하고자 하는데 기준점이 없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준점을 설치를 할 때 이때 또 뭐가 소요된다? 측량기간하고 검사에 소요되는데 15점 이하는 4일에다가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4점 초과 시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이들이 이제 측량을 했잖아요. 측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측량 뭐가 나와요? 측량 성과가 나오더라. 이거 측량 성과.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성과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측량 성과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성과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가장 경계 갖고 많이 싸우잖아.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입니다. 이 측량 성과에 뭐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보통 시험에 이번에는 적부 심사가 안 나오고 그 중앙지적위원회 그 위원회 나오죠. 위원회가 나왔는데 위원회 공부 안 해도 적부 심사만 공부해도 한 문제를 또 맞출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보시면 일단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담당 업무 5개 써 있죠. 그다음에 지방에 하나 써 있죠. 뭐가 나온지 아세요? 중앙지적위원회의 담당 업무가 아닌 거 적부심사. 그거 눈 갖고 찍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왔어 올해 시험 문제. 자,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성과에 뭐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인데 오늘 날짜가 앞에서 뭐가 나왔었죠? 통지 시기. 변경 등기 필요하면 15일이고 요하지 않으면 7일. 물론 이제 다 까먹었겠지. 1시간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5일, 4일. 4분의 3, 4분의 1, 15점 이하에 4일에다가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4점 초과시마다 1일씩 가산한다라는 거. 여기 정도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6, 7, 9예요. 30일이고 60일이고 7일이고 90일인데 그리고 토지동 시청 며칠? 60일. 헤메서마스 며칠? 90일. 거기에다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까지만 하면 지적법에서 나온 날짜 90%예요. 날짜가 많아서 틀리지는 않는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뭐 그렇게 외울 게 많아? 날짜도 많이 외워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워. 그래서 공포의 법이라고 하잖아. 자, 적부심사는 3, 6, 7, 9 일단 이 날짜만 기억하셨다가 날짜가 틀리면 그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부분의 문제가.
그 적부심사 이렇게 돼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 이렇게 있으면 자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 성과에 뭐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무엇해서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 지적위원회에다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무엇한다? 청구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는데 그래서 시도지사는 적부심사 청구를 받으면은요 며칠 이내에 30일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 무엇해라? 회부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를 받죠.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의결을 해라?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라 이거예요.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은 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기간 내에 의결할 수 없을 때는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연장할 수 있는데 며칠을 연장할 수 있냐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며칠이나 의결을 해야 돼요? 60일에 의결을 해야 돼.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를 의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날라오는 거냐면은 적부심사 의결서를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송부를 하겠죠. 시도지사에게. 그 시도지사는 그럼 의결서가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았으니까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 통지해 줘야죠. 어? 결과를 통지하는데 며칠이다? 7일이야.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무엇한다? 통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3, 6, 7 이렇게 날짜를 기억하시라는 소리예요. 시도지사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된다? 지방. 갈 때 며칠? 30일. 올 때 60일. 통지하는 거 7일. 3, 6, 7. 리듬을 타서 3, 6, 7. 3, 6, 7. 3, 6, 7, 9, 3, 6, 7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자,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서 통지를 딱 해줬어. 얘가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럼 그 끝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시도지사가 적부심사 의결서 무엇을 사본을 송부를 합니다. 누구한테 송부할까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의결서 사본을 무엇한다? 송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적부심사 왜 한다고 그랬어요?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그러면 결과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적부심사 결과 성과를 수정할 수도 있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결과에 따라 성과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측량 성과를 무엇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의결서에 경계를 어떻게 정정하라. 면적을 어떻게 바꿔라. 이런 식으로 주문해 준단 말이야. 그게 얘한테 오면 소관청은 그것대로 성과를 무엇하면 되고 수정하고 그럼으로써 또 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등록사항도 정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성과를 수정을 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일명 적부심사의 효력이라 그래요. 그 적부심사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성과가 바뀌고 등록사항이 정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런데 불복할 수 있잖아. 얘가
통지를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죠. 그러면 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복했을 때는 뭐를 청구할 수 있냐면은 재심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며칠 이내? 90일 이내. 누구를 거쳐서?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누구한테? 누구에게?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가는 거는 그 다음 그러면 재심사 규정은 뭐를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적부심사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면 돼. 국장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하면 중앙지적위원회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서 국장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국장에게 재심사 의결서를 송부하겠지. 맞아요? 재심사 의결서를 송부하면 국장은 며칠 이내?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역할은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해요. 시도지사는 기존에 지방으로부터 받은 의결서하고 국장으로부터 받은 의결서 두 개를 묶어서 소관청에 보내주면 똑같은 절차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고 일단 3, 6, 7, 9, 3, 6, 7이에요. 시도지사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된다? 지방. 갈 때 며칠? 30일. 올 때 60일.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에. 갈 때 30일, 올 때 60일.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3, 6, 7, 9, 3, 6, 7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요거? 그래서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에다가 적부심사 청구하는구나.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회부하면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는데 부득이 할 때 30일 연장. 의결서 보내주면 7일 이내 결과 통지하고 불복했을 때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에다 재심사 청구.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지적법이라는 것 자체가 절차법이거든요. 이 절차 흐름을 이것도 하나의 절차잖아. 토지소 침해 못하니까 하고 싶으면 의뢰해라 이거야. 수행자에게. 그 수행자 의뢰를 받으면 계획서 작성해서 다음날 제출하고 측량하는데 시간 걸리고 성과에 대해서 소관청으로 또 검사를 받는데 검사가 며칠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지적법 절차법이에요. 중개실무도 마찬가지. 중개실무도 절차잖아. 어떻게 등록하고 업무정지 어떤 게 있고 취소가 어떤 게 있고 위반했을 땐 과태료가 뭐가 있고 중개실무도 절차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이렇게 올해 측량에서 한 3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는 저 측량기관 쪽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한 문제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봤고 위원회 제척사유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자 국장이 나오면 누가 나오고? 중앙. 시도지사가 나오면 누가 나온다? 지방.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다 설치할까요? 국토교통부에. 얘는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얘는 어디에 설치하면 돼요? 지방은? 지방은 시도에 설치하면 되겠네. 근데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한다. 그럴듯하지만 틀렸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위원회니까 위원장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더라 이겁니다.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은 국장이고요. 부위원장은 누가 된다? 과장이야. 즉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과장. 앞에 계신 분 써있어 책에. 앞에 펴봐 앞에. 거기 있잖아.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 지금 이거 쓰고 있었지 이거. 거기 있잖아 책에.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또 페이지 또 안 알려드리면 또 아니 볼 것도 없구만. 여기 딱 펴보면 있구만. 여기 딱 보면 148페이지에
그러면 지방의 위원장은 누구라는 소리예요? 지방의 위원장은 시도의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고 시도의 과장이 되는 거야. 자, 몇 명으로 구성되냐면은 5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무엇해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무엇해서?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몇 년이다? 임기는 2년이에요. 임기는 2년인데 요 2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엇한?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 지방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 지방에서 하는 업무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적측량 무엇? 지적측량 적부 심사예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 답이 이거잖아. 그러면 그 중앙에서 하는 것은 뭘까? 중앙에서 하는 것은 재심사죠. 에?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적부 무엇이다? 재심사예요. 자, 2014년까지만 2014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올해죠. 2014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요거밖에 없었어. 내용 자체가. 근데 2014년도에 지적법이 한번 개정이 돼요. 2014년. 그러면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이 더 늘어나.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측량의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기술자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 문제. 교재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에 뭐가 써있냐면 1번에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번째로 지적 기술자 양성에 관한 거, 5번째 지적 기술자 업무 정지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즉 기존에는 몇 번까지밖에 없었는데 3번 하나만 있었는데 올해부터 2014년도부터 1, 2, 4, 5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시험에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답이 너무나 쉬운 데 있었다라는 거지. 답이 너무나 쉬운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 쪽에서는 뭐만 하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4번째 보시면 나머지도 읽어보셔야 되는데 4번째 보시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이런 것들을 회의 소집 며칠 전? 5일 전까지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5일. 날짜가 중요하겠죠? 뭐 5일이 뭐 10일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14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적부심사가 있고 148페이지 하단부터 151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적부하고 재심사가 있죠. 그러면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요거야. 요거야 결국은. 이거 읽어보시면 순서대로 보시면 순서대로 쭉 나와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3페이지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 정도의 흐름으로 정리를 해서 기억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읽어보시면 한두 개를 뺀 나머지는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툼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여기다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회부하고 지방지적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의결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의결할 때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고 의결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불복했을 때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한다. 나머지 재심사 절차는 적부심사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부심사로만 끝났을 때는 적부심사 의결서만 보내주고 재심사로 끝났을 때는 국장으로부터 받은 재심사 의결서와 지방으로부터 받은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2개를 송부하면 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외워야 될 것도 날짜도 외워야 되고 하니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게 공인중개사 지적측량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지적측량 부분의 기출문제를 풀면 90%가 풀린다는 거지. 이 정도만을 가지고도 90%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지적측량에서 문제가 3문제가 나와요. 많게는 3문제, 적게는 2문제. 3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보통 지적측량 쪽을 수업을 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하면 2시간, 빠르게 설명하면 1시간 정도면 2-3문제를 맞출 수 있다. 지금 오늘까지 하면 대략 한 3주 했으니까 10시간 했단 말이에요. 10시간 해가지고 뭐를 끝내서 지적법을 다 끝냈지만 물론 누락된 부분도 있어요. 그 누락된 부분은 한 주 정도의 분량이란 말이야. 3시간 정도 분량. 거의 한 7-80%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를 일단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 하나씩 정리하시면 그렇게 아마 지적법 자체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등기법을 가져가는데 등기법은 지적법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해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등기 보지 마시고 지적법 3주 동안 한 거 한 번씩 쭉 보세요. 차라리 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